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참 잔혹했던 상반기 증시가 마무리됐습니다. 상반기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했던 상위 종목군들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30%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힘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빅사이클과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 오를 상승 업종 그리고 또 종목들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죠. 오늘도 든든한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정수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힘들었던 6월 2분기를 마감했습니다. 7월장도 쉽지는 않겠지만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힘든 장이었지만 그래도 또 힘찬 응원과 함께 인사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든든한 전략 함께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김정수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돈 되는 정보 더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마감 시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장 막판으로 갈수록 더욱더 힘이 빠지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짚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2% 가까이 하락하면서 2,33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수급 동향을 체크해 보면 3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탈하고 있고 개인 홀로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전기가스업과 운송장비, 건설 업종이 상승한 반면 의류 재고 증가 소식에 섬유 의복 업종이 5% 넘는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코스피 시총 상위 12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급락하고 또 디램 가격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삼성전자가 1.7%대 하락하고 또 SK하이닉스가 3%, 삼성 SDI가 6% 넘게 크게 떨어지는 등 반도체주들이 부진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5%대 약세 보인 가운데 전일 급락했던 현대차와 기아는 반등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사흘째 파란불을 켜면서 오늘은 2% 넘게 하락해서 745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동향을 보면 코스피와 동일하게 기관과 외국인은 팔자세에 나섰고 개인은 매수하면서 그 물량을 소화했고요.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온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유통업 홀로 상승했고 나머지 업종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5% 가까이 하락폭을 키웠고요. 네, 코스닥 시총 상위 12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시죠. 제약주들의 약진이 눈에 띄었고요. 2차 전지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LNF와 에코프로비엠이 6%에서 7%가량 떨어지고 첨보가 8% 넘는 추락을 보였습니다. 다음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03원까지 오르면서 연고점 경신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0.6원 내린 오늘 1,298원 40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마감 시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다소 조금은 아쉬운 상반기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장에 대해서 파트너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장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예, 반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네. 보통 이제 반기를 마감할 때 기관 쪽에서 사주면서 실적에 대한 이런 이제 포장 이렇게 하면서 네. 좀 이제 들어 올리는 좀 그런 모습이 보통 있었는데 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효과도 좀 없었고 오히려 다 양 매도
하는 그런 이제 안 좋은 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장중 환율도 1,303원까지 치솟으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증시에 굉장히 부담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고요. 신용 잔고 측면도 보면은 17조까지 지금 출회가 된 모습입니다.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리스크 관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이제 LNG 쪽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그래서 조선주가 오늘 좀 큰 폭으로 올랐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 부분이 이제 어제 이제 LG 엔솔 관련돼서 그런 이제 좀 악재성 뉴스로 좀 하락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에서도 좀 부진한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연준의 파월 의장 역시도 좀 자신감이 없는 그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좀 재부각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의 선택을 받은 업종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선택을 받은 업종은 건설기계 업종입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건설기계 업종이 강했다라고 또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관련한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오늘 이제 건설기계 관련돼서 이제 건설기계 지난번에도 한 달 전에도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요. 네.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초기 논의 이런 이제 참여 소식이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건설기계 쪽 섹터가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건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는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정부 쪽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시급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군사적인 그런 지원을 하지 않았었고 보면 이제 시급한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뭐 수술용 도구와 뭐 항생제, 뭐 의약품 이런 쪽으로 이제 추가로 지원을 했고 그 식량 관련돼서 이제 뭐 통조림이나 뭐 이런 이제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좀 전해졌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인도적인 지원을 이제 넘어서 재건의 논의에서 이제 초기 단계부터 참여를 한다면서 이제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다음 달 4일에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쪽 부분 섹터가 지금 다시 움직였고요. 그리고 주요 G7 정상들이 지난 27일에 러시아 이제 전면 그 침공에 맞서서 원활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원활하게 정부 운영에 필요한 국가 예산 29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나로 38조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재정적, 뭐 인도적, 군사적, 외교적, 유럽 쪽에서는 군사적, 외교적 이러한 것을 약속을 하고 전쟁이 끝날 이후에도 안전 그 보장에 대해서도 결정하기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건설 기계 섹터가 또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다음 주에 스위스에서 열리게 되는 이 최초의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 우리나라 정부도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해서 또 건설 업종이 들썩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설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어떤 종목들을 오늘 움직였을까요? 네, 우선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제 탑픽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현대건설기계, 네, 기억이 납니다. 예, 현대건설기계 아시죠? 이런 이제 그 전에는 좀 작은 종목들이 뭐 이제 뭐 데모라든지 해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한번 테마성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현대건설기계라든지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은 대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재건할 때는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가 오늘 또 이제 흐름이 나아졌는데요. 우선 현대건설기계는 한 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탑픽주로 좀 말씀드렸고 굉장히 한 20% 정도 수익을 한번 냈던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눌리는 자리인데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그 업종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말씀드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현대건설기계는 기존 현대중공업에서 건설 장비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
기업으로 이제 재상장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굴삭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휠로더, 뭐 지게차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현대 건설 기계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22년도 이제 연결 기준으로 봐더라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3% 정도인데 그렇게 지금 크게 상승은 증가폭이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크게 이제 성장성이 있고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요. 우선 차트를 보고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네, 건설기계. 현대 건설기계 보면은 잠깐 이제 리뷰를 해드리면은 5월달 아마 이 정도였을 거예요. 5월 19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한번 그 탑픽을 했다 해서 6월 3일날 거의 한 22% 정도 올라간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시장이 굉장히 조금 이제 안 좋다 보니 또 이제 눌린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이렇게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요. 여기서 한번 거래량이 이날 크게 한번 거래량이 보면은 260만 주가 지금 나와 주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려주고 어떻게 보면은 241선 부근에서 위아래로 지금 계속 에너지를 좀 모아가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적인 이제 흐름으로 보더라도요. 잠깐 다시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고점에서 이렇게 지금 좀 내려간 흐름이고 지금 저점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에너지가 이렇게 모아지는 이렇게 상승세기형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 좀 보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에너지가 모였을 때는 한번 다시 거래량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26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을 한다면 충분히 정고점까지도 이제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이고 지금 요 자리에서 또 이제 보면은 21선 기준선 여기 부분 4만 3천 원 부근 돌파해 주면서 지금 오늘 입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충분히 정고점까지 트라이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부분이 이 퍼가 보통은 이제 건설 쪽이 퍼가 굉장히 낮습니다. 퍼가 지금 7배 수준이에요. 7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주가도 보면은 저점 241선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좀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PBR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평가주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재건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날 때마다 계속 눈여겨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대형 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또 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현대하고 이제 두산이 같이 돼 있는데 현대 쪽에서 이제 또 지분을 가져가 있는 거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는요, 국내 최대 종합 기계 회사로 건설 기계, 마찬가지 건설 기계, 엔진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사업 부분 쪽에서 이제 건설 기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굴착기라든지 헬로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현대 건설 기계하고 좀 비슷한 좀 이제 부분이 있는데 그 엔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엔진, 그다음에 발전기, 뭐 이제 AS 부품도 구성되어 있고요. 굴착기, 그러니까 이제 포크레인이죠. 이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는 현대 건설 기계, 볼보와 함께 3강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해외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재건할 때는 이런 대기업들이 먼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시고요. 좀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서 이제 그런 부진으로 인해서 좀 실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선진 신흥시장 관련해서 엔진 쪽 부분, 요 사업 부분이 해서 좀 만회를 해서 좀 세이브를 시켰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높은 중국, 그다음에 신흥국 매출 비중, 향후에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인프라 투자 확대 시에 또 이제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재건 참여 기대감이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낙폭이 조금 더 심한 상태예요. 지금 긴 차트로 한번 봤는데 한번 짧게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날 그 2월 3일 날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 이후에는 이제 거래량도 함께 빠져 있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물량이라든지 이런 쪽 물량이 출회가 되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차트 보조 지표 중에 그 RSI라고 하는 이 부분, 지금 최근 시장에서는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상승작이나 이럴 때는 RSI가 이제 30 미만으로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시장이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낙폭 과대주. 그런데 낙폭 과대주라고 해서 섣불리 들어갔다가 지하라고 생각했는데 지하 1층, 2층, 뭐 10층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하나하나 이런 거를 체크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말씀 주의를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낙폭 과대 상태로 지금 빠져 있어서 RSI가 30 미만으로 그 이제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가 나오는 시점, 이 돌파하는 흐름인데요. 이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는 이 상태에서 이때도 이렇게 돌파해주는 흐름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행보하는 이러한 흐름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에서 반등해주는 시그널들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료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 좀 보시기 바라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저평가를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현대건설기가 아까 전에 한 퍼가 7배 정도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2배입니다. 2배. 정말 말이 안 되는 정말 수준인데 2배입니다. 2배. 그러니까 퍼라고 하는 우리나라 보통 이제 평균 그 코스피가 이제 10배예요. 10배를 줍니다. 프리미엄 멀티플을 10배를 주는데 이거는 건설이 2배를 주고, 그다음에 PBR도 0.7배. 이 회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청산을 하더라도 주주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이다. 그리고 차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241선 밑에 있고 241선까지 지금 이격이 되는 게 지금 거의 한 241선까지 42% 정도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종목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보면은 6,500원 요 라인에서는 한번 이 매물을 한번 또 이렇게 맞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 이 정도 라인에서는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또 자세한 가격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란톡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시총이 좀 작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까지는 좀 큰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진성 TC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성 TC 이 종목도 건설 기계 이런 이제 쪽에 나왔을 때는 항상 거론이 되는 기업입니다. 진성 TC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TC도 건설 중장비 등 무한궤도, 요거 이제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게 계속 밑에 바퀴처럼 돌아가지 않습니까? 거기 무한궤도를 받쳐주는 하부 주행체, 이 부품 중에서 상부 롤러, 하부 롤러 이런 쪽을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주로 이제 이 매출처가 지금 말씀드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예요. 이쪽에 매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관성이 있죠. 그리고 미국의 캐터필더, 그다음에 일본의 히타치 등 이렇게 있고, 진성 TC는 시총이 2천억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수급이라든지 그럼 재료가 붙는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대형주보다는 탄력성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성 TC는 한 시총 2천억 정도 되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실적 개선 전망에 인플레이션 수혜주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증권사에서도 진성 TC를 좀 눈여겨보면서 이런 이제 레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21년도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4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9%, 예, 순이익은 1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이제 한번 흐름 보고요.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진성 TC도 지금 보시면 4월 29일 날 이날 한번 그 거래량이 한 250만 주 이렇게 발생을 했고 여기서 윗꼬리 달고 내려와서 이 정도 시점에서는 그 진입을 한번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주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윗꼬리 달고 내려왔을 때는 한번 진입 한번 가능하다. 그랬다라고 하면 여기서 진입했으면 한 이 정도의 뭐 이게 짧게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시장이 또 이제 워낙 안 좋으니까 올랐다 내렸다 이제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요. 여기 지금 보면 아래 이렇게 빠졌을 때 이 RSI를 잠깐 보면 이때 30 미만으로는 내려가진 않았어요. 근데 31 정도 찍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 주었는데 반등해 줬을 때도 이제 양봉이 계속 나오면서 계속 이제 우상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진성 TC도 눈여겨 보시고요. 지금 21선 그러니까 이제 기준선 부근에서 딱 윗꼬리 달고 걸렸어요. 윗꼬리가 지금 1,850원 정도에 찍고 내려왔는데 이 종목도 충분히 한번 대응 그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정고점 이 정도 라인 한번 제시해드리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종목으로 예. 네, 이렇게 건설기계 관련주들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재건 같은 절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설기계 업황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들어오시면 파트너님과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파트너님의 성함 세 글자 김정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6월의 마지막 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상승하게 될 업종은 어떤 업종이 될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앞으로 상승하게 될 빅사이클,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업종 전망과 탑픽 종목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은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에 마지막에 공개가 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먼저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로봇 산업이 굉장히 유망한 또 미래 먹거리 산업이죠. 플랫폼 기업부터 통신 3사까지 정말 많은 기업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 로봇 산업 가져와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로봇 산업도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로봇 산업 규제 관련돼서 지난번에 최근 한덕수 총리께서 이제 한번 자율주행 관련 로봇 전문 업체 로보티즈 한번 방문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 산업이 계속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쪽에서 뭐 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 네. 그다음에 LG 이쪽에서 너도나도 다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산업 이쪽 분야는 여러분들께서 AI, 인공지능형 로봇, 그리고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이쪽 부분은 꼭 한번 보셔야 되는데 예전에 한번 이제 소프트뱅크의 회장 손정희 회장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좋게 보는 쪽이 어느 쪽이냐? 첫 번째도 AI, 두 번째도 AI, 세 번째도 AI다. 했습니다.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AI 보셔야 되고요. 최근 이재용 부회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비슷한 얘기인데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는 로봇 쪽, 그다음 AI 이쪽 분야가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업종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오늘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로봇 같은 경우는 지능형 로봇을 또 의미를 하는 것인데 이미 상용화 중인 이 사업용 로봇과는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그건 자료 한번 보면서 준비한 자료 보고요. 한번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보면 이제 지능형 로봇, 이 인공지능 같이 있는데요. 이거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기사 내용 한번 따와봤습니다. 미래 산업의 총화, 그래서 이제 로봇 잡아라, 기술 역량 모아서 이제 블루오션 공략을 한다. 그래서 이제 LG전자, 현대자동차 그룹, 여러 이제 통신 플랫폼 이쪽에 로봇 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신성장 동력을 갖고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지능 로봇에서 이번에 이제 CES 2022에서 한번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때 이제 현대차 그룹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런 로봇 가지고 와서 이게 이제 로봇이 스팟계인데요. 로봇계 스팟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이게 언론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사물의 이동성을 부여한 뭐 사물 이동성, 인간을 위한 지능 로봇, 시각과 뭐 청력 이런 걸 다 그대로 이제 인간처럼 따라하는 이런 로봇 분야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좀 이제 한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개념을 한번 보시고요. 상상을 하시면서 어떻게 갈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이제 한번 인사이트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능형 로봇이라는 이제 산업용 로봇을 좀 제외한 거예요. 그 이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지능화된 그런 이제 로봇을 총칭하고 지능형 로봇 사업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 가능합니다. 고부가 가치가 되기 때문에 산업 전반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소득 수준 향상과 고령화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욱 더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인공지능 AI 로봇. 이제 알파고, 이세돌과 이제 알파고하고 이제 바둑을, 인간과 이제 바둑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알파고가. 근데 이제 알파고가 이제 승리를 했죠. 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전파함에 따라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계속 딥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부를 하면서 계속 새로운 거를 갖다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처럼 시각, 청각 등을 이용해서 외부 환경을 스스로 탐지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실행을 해요. 그래서 로봇으로 산업용 로봇이 일의 효율성 이런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지능형 로봇은 인간의 모든 행동이 인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에 이제 로봇과 함께 이제 살아갈 텐데 이제 뭐 공상과학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인간이 로봇에게 또 지배당하는 또 이런 또 그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계속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그 인간처럼 하다 보니까 로봇이 이제 더 많이 발전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미래 얘기 같은데 그만큼 지금 이쪽 분야에 모든 빅테크들이 기업들이 지금 관심 갖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뭐 극한지나 산업용 도구로서 이제 조정에 따라 움직였으나 이제 지능형 로봇 계속 말씀드린 게 기존 산업용 로봇하고 지능형 로봇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능형 로봇은 능동적으로 실행한다. 장소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반도체, 인공지능, 센서, 소프트웨어, 첨단 기술 뭐 이렇게 요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지능형 로봇의 3대 핵심이라고 보면요. 기술 로봇이 인간처럼 뭐 인식 판단,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능 기술이라고 있는 게, 지능 기술은 인공 시각, 인공 청각, 인지 추론, 적응 공학, 뭐 휴먼 인터페이스 등을 말하는 거고요. 제어 기술이라고 하면 로봇 이렇게 팔, 뭐 다리, 뭐 적응 제어, 뭐 소프트웨어 기술을 말하고 부품 쪽으로 이제 센서, 구동, 제어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뭐 산업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5G하고 사물 인터넷, IoT라든지 그다음에 빅데이터, 그다음에 AI, 뭐 배터리, 뭐 애츄레이터 뭐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인구 고령화 그리고 선진국 제조업이라든지 빅데이터 모든 게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은 여러분들께서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산업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훑어주셨는데요. 국내 시장을 보면 앞서서 잠깐 이 삼성 그리고 현대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네네. 굉장히 이 대기업들이 주도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이 지능형 로봇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예, 말씀 잘 해주셨고요. 그러면 국내 로봇이 지금 어떻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 네. 한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준비한 자료 한번 보면요. 먼저 LG전자 로봇 사업 확대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 LG전자가 공격적으로 안 되는 사업은 딱 접고 이제 되는 쪽으로 지금 선택과 집중을 했는데 21년 7월에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로봇 쪽, 그다음에 인공지능, 전기차, 전장 쪽에 집중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가시적으로 조금 성과가 조금씩 나오는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이제 과감하게 안 되는 쪽은 버리고 되는 쪽으로 이제 돈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18년에 설립된 로봇 사업 센터 본부를 좀 이관했고요. 그래서 글로벌 영업, 인프라 역량을 활용해서 글로벌 로봇 시장 진출을 또 이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자동화 장비 개발 생산하는 로보스타, 그다음에 로보티즈를 그러니까 지분을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LG가 이런 이제 전망 있는 기업들을 인수를 한다는 거죠. 지분을,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를 지분을 인수하고 어느 정도를 지분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로봇 솔루션 전문 업체 로보티즈에도 지분을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로보티즈. 아까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처음 말씀드렸듯이 한덕수 총리가 방문을 한 기업이 로보티즈입니다. 좀 헷갈려요. 로보티즈도 있고 로보스타. 그리고 현재 LG전자는 LG 클로이, 가이드봇, 서브봇, 셀프봇 이런 게 있는데요. 어떤 이제 한번 그림을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LG전자가 클로이 서브봇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LG전자가 클로이 가이드봇 이런 이제 가이드를 해준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런 게 많이 좀 움직여요. 그리고 음식점 같은 데 가서도 보시면 교촌 치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주문을 이런 이제 로봇들이 와서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쉽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LG가 그렇게 했고 지금 또 이제 삼성전자도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M&A를 지금 M&A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장 쪽, 그리고 이제 로봇 쪽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현금성 자산이 지금 대기업 중에서 가장 많아요. 124조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지금 되고 있는 산업 쪽으로 지금 인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수 관련돼서도 관련된 기업이 굉장히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21년 8월에 로봇과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이런 이제 미래 기술 산업에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TFT, 이제 TF, 이게 로봇 사업을 정식 조직인 로봇 사업팀을 격상을 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계속 삼성전자가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봇 케어, 삼성봇 에어, 삼성봇 핸디 선보인 바 있는데요. 어떤 그 그림인지 한번 볼게요. 이런 겁니다. 예. LG하고 좀 비슷하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삼성봇이 있고 그다음에 삼성봇 핸디 이런 이제 그 로봇을 계속 이제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을 인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기업들이 다 인수를 하지 않습니까? 로봇 산업 쪽을. 그래서 타이거, 모베드를 공개를 했는데 20년 현대차는 좀 빠르게 했어요. 20년 12월에 현대차 그룹이 로봇캐 아까 화면 보셨죠? 유명한 미국 로봇 전문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의 지분을 80%를 일본 소프트뱅크 이쪽에 이제 그것도 다시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로보틱스 역량 확대와 연관 산업 신규 진출한다. 그러면 현재 이제 자율주행, 그다음에 물류 산업 이런 쪽을 협력을 계속 추진한다는 거죠.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UAM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산업까지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무인 이동 로봇 타이거 이런 게 있고요. 네,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 이런
그림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해외 기업은 어떤가? 가만히 있지 않죠. 예, 아마존은 가정용 로봇 시장에 진출해서 이제 21년 9월에 아마존이 로봇 아마존 아스트로를 공개하면서 가정용 로봇 시장에 진출했고요. 그래 이제 아스트로 같은 경우는 집안 모니터링, 가족 구성,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보시고 이렇게 생겼네요. 예, 아마존 아스트로 가정용 로봇입니다. 보면은 우리나라 로봇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중인데요. 이거는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 좀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21년 8월에 개최한 미국 테슬라 AI 데이 이렇게 있는데요. 올해도 이제 또 해요. 9월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어 있는데 AI 데이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는 22년 중이 올해 이제 한 9월 정도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 봇 프로토타입을 선보이게 위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테슬라 봇이 이제 이 정도 크기다 172cm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건데 한번 보시면 그리고 세미 트럭 자율주행 서비스와 함께 물류 트럭 운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봇이 그냥 단순하게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트럭 운전에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와 같이 칩 센서를 활용한 예정이며 AI가 학습을 통해서 주변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이제 설계가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게 이제 테슬라 봇입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통해서 이 부분이 9월 정도에 다시 좀 이제 될 것으로 지금 공개 AI 데이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이 로봇과 이제는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식당을 가고 그리고 카페를 가도 정말 이런 인공지능 로봇을 쉽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너무 닮은 로봇을 보면은 다소 조금은 불안한 그런 마음이 드는 불편한 골짜기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노동 쪽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로봇이 사람이 대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해지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은 또 그거에 대한 또 안 좋은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불안함이 있는 것 또한 이러한 그 로봇 산업이 또 발전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한 듭니다. 그렇다면 이 관심 가져볼 종목, 그러니까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을 보면 좋을까요? 기업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 빅사이클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말씀드리는 기업은 세 기업 우선 로보티즈, 로보스타, 휴림 로봇입니다. 이 종목들은 지금 보면은 이 빅사이클 통해서 좀 많이 한번 언급이 되었는데요. 한번 그러면 자세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요 기억을 해주시고요. 로봇 솔루션 전문 업체이고요. 그래서 서비스 로봇 솔루션 부분 그래서 이제 생산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능형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이제 교육, 그다음에 창의력 개발 도구, 로봇 개발용 오픈 플랫폼 등이 있고요. 여기서 또 이제 약간 중요한 게 주요 주주가 어디일까요?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8.1%로 로봇 티즈를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에서 공격적으로 지금 계속 인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봇 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한덕수 총리가 이제 방문했다라는 거죠. 로봇 티즈에 방문을 해서 한번 시세가 나왔고 지금은 좀 눌림목인데 한번 조금 이따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한국 호텔 협회와 인공지능 AI 호텔 서비스 관련돼서 로봇 보급 이제 호텔 쪽에서 이제 로봇들이 이제 어떤 서비스를 좀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관련 업무 체결을 했습니다. 로보티즈하고 그래서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21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16% 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 손실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업종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출액은 증가를 했고 그리고 LG 쪽에서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좀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차트 한번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로보티즈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 네. 그때 이날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한번 시세가 좀 길게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시세가 한번 쭉 거의 한 167%가 올랐습니다. 이때 한번 이제 로봇 관련돼서 이제 22년 1월 달에 한번 초에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 시세가 낮고 거의 한 100%, 160%가 나왔는데 이때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아무리 뭐 재료가 좋고 그랬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가는 올라갔으면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많이 기다렸죠. 올라가고 가격 조정이 된 거죠. 올라가고 그다음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격 조정이 급하게 되는 것보다 기간 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간 조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물량을 하나하나 이제 소화를 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간 조정이 길수록 그리고 이제 그 상승이 나중에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그만큼 파급력이 좋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날 6월 9일 날 한 600만 주가 이렇게 터졌어요. 이때 보면은 이날 윗꼬리 달고 내려왔고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접근을 하셨다 하면 지금 뭐 수익권은 아니시겠지만 이런 종목은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접근해 가시면 시간을 두고 보면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재료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성장성도 좋고 그래서 윗꼬리 달고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가격 조정이 된 거죠. 이렇게 한번 눌려주고 내려왔고 그리고 여기 부분 지금 말씀드리는 게 6월 23일 날 딱 30 정도 찍고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RSI를 찍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횡보하는 구간이고 오늘 조금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오늘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지만 이 종목은 지금 봤을 때 여기 지금 17,200원 요 정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좀 해줄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주봉으로 잠깐 이렇게 해보면 60일 주봉도 지금 깨 있고 여기는 지금 보면은 121선까지도 눌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계속 이제 올라가거나 그럴 때 따라잡지 마시고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공략 가능한 부분 자세한 거는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 말씀을 드렸고 네. 예, 그러면 탑틱으로 한번 좀 시간 관계상 오늘 바로 한번 탑틱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탑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이제 이름이 좀 예쁘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네. 국내 유일의 인간형 이족 보행 걷는 로봇 플랫폼 전문 벤처 기업이고요. 네. 카이스트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교원 창업으로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요. 슈보2를 상용화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족 보행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협동 로봇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이제 슈보2 이거 많이 이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보셨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간형 로봇. 로봇가 이게 두 발로 이렇게 걷는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 아까 전에 봤을 때는 이제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이 로봇은 슈보는 사람처럼 걷는 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10억 정도의 규모의 공급 계약 최근에 한 겁니다. 협동 로봇을 활용한 로봇 주방 자동화에 관련해서 매출액 대비 11% 계약 체결을 했고요. 1분기는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로봇 쪽에 계속 적자이지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 중요하고 최근 들어서 또 이제 18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했다.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세계 최초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플랫폼인 슈보2를 상용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트 흐름 한번 보면서 마지막으로 보고 가격 전략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박스권을 계속 흐름을 갖다가 좀 요날 지금 내려왔고요.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19일 날 한 이 정도에서 충분히 시세를 좀 많이 냈던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시세를 좀 많이 내줬고요. 그때 이제 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다시 눌리는 구간 이렇게 눌렸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있는데 중요하게 봐야 할 때가 여기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눌렸는데 거래량이 이 거래량만큼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기 지금 선행 스팬 2 요 자리가 좀 지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공략 가능한 자리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상 잠깐 볼까요? 주봉상 보더라도 고점과 저점에서 중간 라인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정도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 거래량도 계속 이 거래량보다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줄이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물량은 그대로 좀 갖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월봉상 보더라도 이렇게 쭉 여기 지금 매물대 강한 매물대를 윗꼬리 달면서 하나, 둘, 셋, 넷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한번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거래량 그러면 이제 19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흐름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요. 매수가 23,000원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손절가는 25,5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25,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유일의 이족 보행 로봇 플랫폼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탑픽 종목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요. 네네. 아까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또 조금 또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이 잠깐 남으면 아까 이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까 로보티즈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요? 로보티즈가 있고 로보스타가 있는데 네네네. 로보스타는 LG 쪽에서 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33%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전저점을 지지하고 좀 지금 자리가 좋은데 그 부분은 차트 한번 봐주세요. 차트를 한번 보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차트가 아주 예쁩니다.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났거든요. 이 부분을 좀 여기인데 그래도 시간이 좀 돼서 다행입니다. 네.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바닥권에서 윗꼬리 달고 내려왔죠. 여기 거래량이 터졌어요. 360만 주 터졌죠. 그런데 쭉 빠졌어요. 쭉 빠졌고 거래량도 좀 됐고 여기 지금 RSI 30 거의 미만 이제 깊은 웅덩이에 좀 빠져 있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러한 저점 부근에서는 좀 모아간다라고 하면 슈팅이 한번 나오면 충분히 이 기준선 요 부근하고 많게는 여기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또 노란톡 들어오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능형 로봇 산업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다도 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샵 0082번 문자번호 적으시고요. 그리고 파트너님의 성함 김정수라고 문자 내용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안내해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쉽지 않았던 상반기 증시를 뒤로 하고요. 다음 주부터 또 하반기 잘 맞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희망 복구 주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주유소 1부부터 3부까지 3시간 연속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복구하실 수 있도록 종목 상담 시간 특별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계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꼭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주 진행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